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프라 윈프리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표시해 놓은 부분 좀 읽어볼게요. 28페이지.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지금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는가? 언젠가 강고판 근처를 지나가다 인상적인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장난감을 가장 많이 가진 채 죽은 사람도 단지 죽은 사람일 뿐이다. 죽음의 순간에 다가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야근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내가 투자한 펀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떠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이다. 대신 만약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같은 가정의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내가 항상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같은 질문 말이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에 고개를 돌릴지도 놀라 움찔하지도 않고 그 사실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에 지금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다. 진창에서 허덕일 것인가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인가는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필요를 다른 누구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라는 라이프 코치의 말에 청중은 야유했다. 자녀가 필요한 것보다 어머니가 필요한 것을 우선시하라는 그 단순한 제안에 여성 청중은 몹시 엄짠하했다. 나는 설명을 하기 위해 끼어들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말거나 굶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라이프 코치님의 제안은 자신을 먼저 보살펴야 여러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 이야기를 아시죠?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잠시 멈추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생각을 버리자.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순간임을 스스로 일깨우자. (20) 222페이지 10년 전 나는 커다란 교훈을 하나 배웠다. 일요일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따로 떼어 놓았음에도 전화벨은 어김없이 울려댔다. 나는 전화를 받았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전화를 한 사람에게 짜증이 났다. 그런 나에게 스테드먼이 물었다. 오프라, 통화하고 싶지 않으면서 왜 자꾸 전화를 받는 거요? 아하의 순간이었다. 전화벨이 울린다고 해서 내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서로 시간과 일정이 나의 통제를 벗어나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결코 자신의 탓이 아니다.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라. 당신의 시간은 곧 당신의 인생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안 받으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받으면 찝찝하고 왜 전화했지? 궁금하고. 근데 어느 순간 저도 퇴근하면 전화를 잘 안 받게 돼요. 안 받았다가 아니면 궁금하면 다시 전화를 해요. 제가 뭔가 즐거운 시간에 있을 때나 밥을 먹고 있을 때는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예전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받았었는데 그러면은 제 시간이 너무 없어지고 제 기분이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더라고요. 밥을 먹고 있다 별로 좋지 않은 전화 내용이었어요. 그럼 저는 밥을 못 먹잖아요. 밥맛이 없어져서 그 순간 깨달았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다. 그럼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게 나를 위한 것 같아요. 자, 225페이지.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게 되었다. 근육을 만들 때 느껴지는 강인함과 단련이 감각이 몸에 착착 붙는다. 무엇보다도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배웠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일 하기,
격일마다 하기, 이틀 하고 하루 쉬기 등등. 그 중에서 매일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적었다. 쉬지 않고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신과 영혼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재충전할 기회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연결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모든 일을 계속 변함없이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휴식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일정표에 10분이 비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채우고 싶은 건 아니라고 언젠가 비서에게 말한 적이 있다. 내 철학이 설파하는 걸 직접 실천해 봅시다 라고 나는 말했다. 그 말은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내 일과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짧은 고요함의 순간을 일정표에 넣기 시작했다. 그때가 되면 적어도 1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때때로 나는 그저 반려견의 배를 문지르거나 공 던지기 놀이를 짧게 한다. 산책하러 나가거나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한다. 효과는 실로 놀랍다. 자신에게 짧은 휴식을 줄 때마다 에너지가 더 샘솟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해야 할 모든 일에 더 나은 기분으로 대처하게 된다. 약간의 휴식만으로도 오랫동안 생생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래서 내게 그 시간을 주는 것에 대해 손톱만큼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내 연료 탱크를 채우기 때문에 나는 다음 단계가 왔을 때 불끈 솟는 힘으로 무슨 일이든 해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말이다. 232페이지. 나는 구두가 너무 많다. 청바지도 너무 많고 치수팔에서 고무줄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검정색 치마가 말 그대로 산처럼 쌓여있다. 민소매 티나 티셔츠, 스웨터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어느 날 나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 소지품이 내게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유용함을 선사하는가? 아니면 그저 짐일 뿐인가? 나는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만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정리 전문가 피터 월쉬는 그의 책 이미 차고도 넘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집은 물건으로 넘쳐 흐르고 우리 인생은 그러한 물건이 지키지 못한 텅 빈 약속으로 지저분하게 꽉 차 있다. 그는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실은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물건을 더 축적하는 것으로 원하는 삶을 쫓으면 결국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인생이 더 활기차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기에 넘치는 활기찬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물건이 차고 넘치는 이들에게는 물건 그 자체를 훌쩍 뛰어넘는 많은 뒷이야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물건을 버려야 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막상 없애려면 초조해진다. 그럼에도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나와 신발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을 치우는 것은 직설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인생을 청소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신발 기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판단해보자. 그 결정을 통해 자기 관리와 자기 존중, 자기 가치의 덕목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런 결정 따위는 집어치우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에너지를 주고 나의 개인적 성장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삐걱거리는 분위기에서 낡은 대본을 읊으며 내 성장을 막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다정하고 모든 것을 향해 마음을 열어젖힌 자유롭고 때론 즉흥적이기도 한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나에게 더는 이롭지 않는 낡은 습관이나 성향은 없애버리자. 직장에서는 비효율성의 잡동사니를 줄이고 그치지 말고 업무량을 균형 있게 조정하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영감과 힘을 더해주고 협동을 이끌어내는 활기찬 일로 만들려고 노력하자. 나는 미래에 훨씬 날씬하고 깨끗해지고 싶으며 내 날개의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싶다. 그렇게 하면 더 쉽게 날 수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돋보이게 하지 않는 것들은 없애버리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리정돈이며 우리가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을 가까워지는 것과 더불어 그 과정도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넘치는 신발들에게 안녕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괜찮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239페이지 나는 아침에 잠이 깨어 그날 내가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 260페이지 당신이 몸을 함부로 다룬다면 당연히 몸에 문제가 생긴다. 눈 가리고 아웅은 통하지 않는다. 당신의 신체에는 운동과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 당신이 마치 이겨야만 하는 경주를 뛰는 양 인생을 내달리며 살고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달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당신은 여전히 이곳에 있지 않은가?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인생을 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이다. 지금 시작할 수 있다. 278페이지 나는 나와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들과 잘 지내려고 늘 노력한다. 내 인생을 반드시 선량하게 쓰기 위해 유의한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경우에도 진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오늘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